안녕하십니까. 네,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이거 막대기도 갖고 왔습니다. 네, 유라시아 공유 샤머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공유주택 이런 말 유행하죠? 그 제목을 한번 제가 공유 샤머니즘이라 했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신앙 있지 않습니까? 무속 신앙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사실 한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라시아에 있는 그 여러 유목민족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스마트폰으로 그 사진 찍는 거 있죠? 이거 착하시면은 저희 카페로 갑니다. 그래서 광고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 그 유튜브 관련된 거, 오늘 샤머니즘도 오늘은 1시간짜리로 하지만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한 3시간짜리 4번, 5번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스마트폰으로 요거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아시죠? 그거 이렇게 갖다 대면은 딱 링크 뜹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건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고신앙. 우리나라에 그 마고 삼신할매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유목민족들한테 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모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고신앙이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PPT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유목민족한테는요, 성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 샤머니즘 철학에서의 어떤 신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거는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자기가 사는 집에다가 그 제단을 꾸미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본에 가면은 옛날 일본 집 들어갈 때 그 제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집이 곧 절이고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어디를 성전을 가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있는 집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걸로 보자. 이게 12간지 아닙니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근데 요 12간지를 유목민족들이 집에다가 그대로 재현시켜 놓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12간지가 있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 집을 딱 들어가면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랗게 있는 그 바깥 지역에 12간지를 상징하는 12개의 물건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즉 뭐다? 집이 우주예요. 소우주 일종의. 그래서 12간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자시 12시 방향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북쪽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북극성신이 있는, 즉 삼신할매가 있는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샤머니즘에서 모시는 그 신들, 그런 신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가족 사진들을 여기다 주로 갖다 놔요. 왜냐면 조상숭배랑 북극성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북극성으로 간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성 신앙 자체가 조상숭배랑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보다 북극성에 가 계신 조상님들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북극성신한테 직접 기도한다기보다는 조상신을 통해서 북극성신, 즉 하나님이죠, 한테 그런 우리의 그 소원을 비는 거를 전달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축이면 뭐냐? 자, 소는 이 뿔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때 스키 타실 때는요, 여기다가 투구를 놨습니다. 이 투구에 보면 뿔이 있잖아요. 그 다음 호랑이죠. 호랑이는 발톱, 이빨 이런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칼을 놓는 자리입니다. 무기,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토끼 묘자죠. 정동 방향 아니니까 태양이 뜨는 자리.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침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 여기? 조그만 침대, 큰 침대. 여기가 여자 침대, 여기가 남자 침대예요. 그럼 왜 여자 침대가 남자 침대보다 훨씬 크냐? 여기가
남자가 여자 침대에서 애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킹베드, 싱글베드입니다. 그래서 이 3시 방향, 정동 방향 묘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태양이 뜨는 데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태양과 토끼는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섹스 심볼로도 쓰이죠. 그래서 플레이보이의 상징이 뭐예요? 토끼. 왜? 토끼 자리가 애 만드는 자리입니다. 네. 서양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사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그 다음에 진은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이 입에 뭐 물고 있죠? 여의주. 그래서 여기다 돈 넣는데. 사는 뱀이죠. 뱀은 뭐랑 관계 있어요? 그 서양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이게 칵테일잔 같이 생겼는데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약국 표시입니다. 그래서 약을 놓는 데예요. 그 다음 오. 바로 정 6시 방향이죠. 말이죠. 여기 아닙니까? 여기 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놓습니까? 말을 묶어 놓죠. 타고 다니는 말. 그래서 이게 쭉 있는데 이게 보면 자축이며 진사 5까지가 좋은 게 다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별게 없습니다. 뭐 개, 돼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별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유목민사에서 여자가 경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남자는 나가서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해외 원정 전쟁을 떠나면 몇 년을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자들한테 그러한 강력한 재정 경제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사회가 말 타는 유목민족들이 뭐 활 타고 싸우고 이게 말 타고 활 쏘고 싸우고 하니까 굉장히 거친 남성 문화인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는 여성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모든 걸 다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민 국가일수록 오히려 그 모계사회적 성격이 강하고요. 농경민족으로 갈수록 남성 문화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전부 다 남성 문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목민의 천막 자체가 12간지를 나타내서 소우주를 상징해요. 인간의 몸도 소우주, 집도 소우주, 그리고 우주도 우주.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인사상이죠. 네, 천지인에게 꼭 한자로 천진이 써져야 천지인사상이 아니라 천지인사상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유라시아 유목민족에게도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천진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 제단에 보면 이렇게 제단이 모셔져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놓습니다. 뭐 여기다가 자기가 모시는 신령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거를 모셔놓는 사람도 있고 가족 사진을 놓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그 SBS랑 같이 샤머니즘 촬영할 때 갔던 그 집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묻어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우유 뿌린 겁니다. 우유 있죠? 네. 우유 뿌린 거예요. 원래 이게 천이에요. 요런 천. 요런 비단천인데 거기다 우유를 뿌린 겁니다. 꼭 왜 우유를 뿌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기독교 하나님 아니다. 북극성신이 하나님이에요. 왜? 북극성만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하느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고 하나님은 기독교 신이라고 하는데 둘 다 한국말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북극성신, 하느님은 별신들입니다. 모든 별의 신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제단에다가 그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할 때 우유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북극성신, 즉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우리 인간은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나의 소원을 하늘에다 비는데 이 소원이 하늘에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뭐 매개체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상신도 얘기했습니다. 먼저 북극성으로 가 계신 우리 조상님들한테 자손들이 소원을 빈다고 했죠. 그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 바로 우유. 왜? 우유가 바로 은하수를 상징합니다. 영어에서는 밀키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수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이거를 우유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밀키웨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쿠수졸이라고 해서 새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물이라고 해서 은하수라고 불렀지만은 유목민족들은 유목하면서 우유 먹고 하니까 얘들은 우유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하수를 타고 지상과 북극성이 연결되는 천국의 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종교 의식을 할 때 물, 술 혹은 우유를 뿌립니다. 아마 가장 고대 원천적인 거는 우유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알코올도 개발하고 하니까 요즘 술 뿌리는 샤먼들도 많은데 아직도 우유를 뿌리는 사람들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뿌린 이유가 이런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은하수의 역할이라는 매개자의 상징으로서 쓴다는 거. 그리고 아까 했던 마고 할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게 마고 할매죠, 이게. 우리 무덤에 가면은 항상 있죠, 이런 거. 무당집 가도 있고. 근데 저는 헤어스타일을 봅니다, 요거. 독특한 머리 스타일. 이게 무엇일까? 옛날 아마 고대 샤먼들의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요거는 몽골이거든요. 몽골에도 가면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여신이 있습니다. 얘가 누굴까요? 이거 마고신이에요. 왠지 아세요? 북쪽 방향 아닙니까? 북극성. 북극성은 우리가 민가에서 뭐라 불러요? 삼신할매라 부르잖아요. 북극성은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삼신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삼신 할머니입니다. 왜냐? 이거는 생명을 창조해주는 별이기 때문에 남자는 애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마고 할매가 되지 마고 할아버지 안 됩니다. 그래서 북극성신은 여성신이에요. 여성신. 무덤에도 왜 있겠어요? 북극성신이 생과 사를 담당하니까. 태어날 때도 삼신 할머니가, 갈 때에도 결국 삼신 할매가 있는 북극성으로 돌아가니까 생과 사는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데 이렇게 있다. 단 이게 동자 혹은 선녀처럼 묘사되는 거는 지금 시대의 북극성이 변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의 북극성은요, 작은 곰자리에 있는 폴라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부도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마고 시대 하면 언제입니까? 약 12,000년 전이에요. 근데 천문학적으로 12,000년 전에는요, 북극성이 지금의 작은 곰의 폴라리스가 아니라 직녀성이었습니다. 직녀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마고성.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12,000년째에는 직녀성, 즉 마고성이 그 북극성이었기 때문에 삼진할머니라는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북극성이 저거 아니잖아요. 저기 그 폴라리스잖아요. 이젠 이 직녀성 별이 중심이 아니니까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등이 돼서 선녀가 되는 거죠. 선녀. 예. 신도 레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별자리 이동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에도 있죠. 똑같은 헤어스타일. 이 신을 뭐라 부르냐? 마코시. 마코시라는 말은 뭐다? 신의 이름은 마코까지입니다. 쉬가 붙는 거는 그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마고 할매라고 하면 되나요? 우리가 마고 할머니라는 단어가 있지만 할머니보다 할매가 어때요? 뭔가 더 가깝다는 친근감을 가질 때 할매하고 쓰죠? 그런 것처럼 쉬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뭐다? 친근감을 갖게 하는 의미입니다. 마코시. 그러니까 마고라는 이거 한국말로 뭐가 있을까? 일본말로 무슨 짱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친근감 날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마고시라는 신의 이름은 그냥 마고예요. 그리고 마고가 뭐 하는 신이니까 아이의 생명, 출산을 관장하죠. 그리고 마고의 마자에 이미 써있듯이 뭡니까? 삼배 옷을 만드는 신입니다. 옷감 짜는 여신이에요. 옷감을 짜고 출산을 관장하고 그리고 마고 할머니는 보통 삼신이라 그래서 3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고씨가 벌써 이거 뭐 만들고 있죠? 뭐예요? 실 따고 있잖아. 이 슬라브족이 이야기하는 마고씨라는 신은 실을 짜는 여신이고 출산을 관장하고 1명 혹은 3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신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헤어스타일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유라시아에 있는 샤머니즘 중에 마고 할머니, 즉 북극성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런 공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백인, 동양인 구별 없어요. 그냥 다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해서 연구할 때는 동양인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동서양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 때 그 헐리우드 영화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 있죠? 그 백설공주에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똑같죠? 샤먼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 고증 잘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백설공주 헐리우드 영화의 배경의 이야기가 기독교 문명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구 할매하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물입니다. 아까 북극성 신으로 가기 위해서 은하수의 역할을 하는 우유를 뿌린다고 했죠. 자, 그 북극성 신은요 여성 신이기 때문에요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몽골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여요. 천 이렇게 해놓은 거. 천.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게 이제 그 저희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상이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게 원래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뭔가를 상징화시킨 겁니다. 근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있으면요 그 근처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약수가 나와요. 왜? 요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자의 거식입니다. 이 여자의 거식을 상징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걸 제가 보다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경고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저희 카페 와서 보세요. 자, 요게 나중에 카톨릭에 영향을 끼칩니다. 불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여자의 거시기를 상징하는데 제가 일부러 사람 쓰라고 한 거예요. 저 같이 갔던 친구 여기 한번 서봐 사진 찍기 위해서. 왜? 요 그림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렇게 변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요 모양 여기에 사람이 서 있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여자 거식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우주의 삼신할매의 거식이에요. 생명이 태어나오는 군역 거기를 상징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걸 샤머님에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카톨릭에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죠? 영지주의 기독교 똑같죠? 그리고 어때요? 불교 똑같이 천사 4명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죠. 왜 이렇게 나올까? 왜? 문제는 그거 왜 저런 패턴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천문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 요 부분을 묘사한 겁니다. 요 부분. 은하수와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 요 사이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 뭐가 있죠? 북극성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자죠. 그 위치에 다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가 제일 대빵이라고 생각하는 두목, 우두머리를 갖다 놓죠. 이렇게. 여기 예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예외가 없죠. 이러한 디자인이 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 4명의 천사 혹은 4명의 이거 뭐야 불제자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왜 나오냐? 바로 별자리.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는 황도 12궁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태양이 한 달에 1개의 별자리씩 가는데 1년이 12개월이니까 황도 12궁에서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그 황도 12궁 여기에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은하수랑 만나는 지점에 별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다? 전갈, 황소. 전갈자리와 황소자리, 그리고 사자자리, 물병자리.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르는 분기점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성인이 있고 4명의 수호신이 있죠. 일종의 사신도의 사신처럼. 그게 바로 황소, 정갈, 사자, 물병자리. 이걸 상징해요. 네. 천문도를 우상화한 겁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 똑같이. 그리고 지금은 북극성이 폴라리스 어딨냐, 여기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천 행사를 할 때는 있구나, 곰을 제물로 바칩니다. 야쿠티아의 사하족들 그 천재 지낼 때 밤달곰을 제물로 바칩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필이면 얘가 이거 있어, 이거 달처럼 보이잖아요, 달. 초생달과 금성, 그 예전에 그 제 강의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이 초생달과 금성은 이슬람의 심볼이 아니라 원래 샤머니즘의 심볼이라고. 그게 바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마야 부인과 붓다, 그 다음에 아이시스와 호루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초생딸, 어머니, 금성, 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심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원래 고대 토속시에서 뭐냐? 삼신할매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삼신할매. 왜? 삼신할매가 북극성에서 애를 낳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마고 숭배 사상이 각 종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면서 때로는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신인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와 관계가 있다? 생명 창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날 그 북방 민족들이 곰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의 북극성이 곰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곰자리. 아마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도 환웅이 웅녀랑 결혼한 것도 북극성의 기운이 그러니까 곰을 심볼로 했던 웅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용자리에서 곰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환웅이 자신의 천손을 잉태할 성배, 즉 성배는 자궁이거든요. 그러한 그 가진 그 뭐랄까 여성 무당, 그 제사장을 선택을 할 때 북극성의 이동에 따라서 곰족 토템족의 여인을 선택해서 단군을 낳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자, 그러면 삼신할머니 이제 나왔죠. 삼신할머니가 뭐다? 하늘에 있는 북극성 별이고, 이 삼신할머니가 한 역할은 뭐다? 생명을 창조해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데, 좋아. 그러면 그 북극성에서 만들어진 영혼이 어떻게 지상으로 내려오느냐? 이게 천송강림 사상입니다. 북극성으로부터 지상으로 인간의 영혼이 내려오는 것을 우린 천송강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천손이라 얘기하죠. 왜? 우린 북극성에서 왔으니까. 자, 이걸 그럼 어떻게 묘사하느냐? 자, 몽골에 가면 이러한 그 어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렇게 화살처럼 생겼죠.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폭 땅에 박힌 모양이에요. 이게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랑 관련이 있느냐? 생명 창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유목민족들은 지금은 안 해요. 왜냐, 요즘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근데 시골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족들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태어나잖아요. 자기 집에. 그러면 아빠가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뭐예요? 태양을 활로 탁 쏴서 딱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천손이 화살을 맞고 지상으로 떨어져서 우리 가정에 깃들었다 라는 의미로서 하늘에 활을 쏩니다. 그래서 이게 활이 이렇게 있는 건 이거 뭐야? 이게 출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뭐 하겠어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왜? 생명 창조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생명 창조를 하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북극성 신앙하고 항상 관련 깊은 것이 666입니다. 이거 인터넷 음모에서 666 하면 뭐 사탄의 숫자 어쩌저쩌고 하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이건 뭐랑 관련이냐? 북극성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 오늘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화된, 우상화된 하나님 말고 원래 우주의 신, 즉 북극성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구가 23.5도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진북 방향은 여기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진북 방향은 여기예요. 여기가 북극권인데, 그럼 여기가 진짜 진북 방향이면은 거기가 실질적으로 몇 도냐? 북이 0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북이 90도가 아닌 거예요. 왜? 23.5도 기울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도 빼기 23.5도.
66.5도, 즉 66.6도, 666입니다. 여기가 북극성의 기온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삼신의 기온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지입니다, 여기가. 예, 샤머니즘의 성지. 여기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북극권이라고 부릅니다. 북이 66도 33분 44초. 여기를 북극권이라 그래요. 이 안쪽이 다.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진북방향이고 가장 북극성의 기온이 세다라고 느끼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제 사는 동물이 뭐냐? 술록입니다. 술록 뭔지 아시죠? 사슴보다 더 큰 사슴, 뿔 화려한 거. 여기가 술록 서식지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들은 왕이 술록의 뿔을 머리에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북극성으로부터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사명감 아니면 지휘권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록뿔을 한 자가 바로 통치자예요. 지금도 술록뿔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위 66.6도 여기 북극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언제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새해가 양력 기준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였죠? 음력 기준으로 1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이전 샤머니즘 시대 때는요, 우리에게 새해는요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에 제 거시기를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어떤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연구했는데, 이거 첨성대 이거 굴곡 있잖아요. 이게 경주에서 동짓날 태양이 뜨거워지는 고도를 갖다가 잘라서 형상화시킨 거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동짓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때 동지 때에 새해 행사를 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까치 설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 때는 그게 새해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을 새해로 잡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동짓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21일, 물론 날짜가 며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왜 동지를 우리가 새해로 잡았을까? 기준점이 뭘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12월 22일을 새해로 잡으려면요, 여기 살았을 때 그게 인식이 됩니다. 여기. 진북방향. 왠지 아세요? 자, 요겁니다. 요게 북이 66.34, 어쨌든 뭐 해서 여기에서 찍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2021년 1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그러니까 거의 해가 중천에 뜰 때죠? 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해가 안 뜹니다. 12월 21일 동지가 되잖아요? 저 북극권이라 부르는 북위 66.6도, 666. 거길 가면요, 해가 안 떠요. 그리고 언제 해가 뜨느냐? 12월 25일 날 태양이 뜹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새해라고 해요. 이 고대 북극권에 살던 사람들한테 있어서 새해의 기준은 태양이 안 뜨다가 처음 태양이 뜨는 날이 새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해가 겨울에도 떠 있잖아. 근데 의미가 없어. 이 까치 설날이 새해가 된 거는 우리 민족이 여기 살 때의 기준이에요. 여기 살 때. 예. 그래서 까치 설날을 보고 제가 우리가 북방에서 왔구나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사기테리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테리우스. 이 사기테리우스는 게 뭐냐? 황도 12궁의 별자리 중에 사수자리입니다. 활 쏘는.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12월 21일 날, 여기 보세요. 사기테리우스라고 있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사기테리우스 별자리와 태양.
12월 21일이에요. 자, 요거를 좀 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기테리우스 별자리가 보이게 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보이십니까? 사기테리우스가 이렇게 화살을 쏘는 모습이 있는데 태양이 푹 찔려요. 아까 유목민들이 어떤 풍습이 있다고 했죠? 자기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늘에 대고 화살을 쏘는 풍습이 있다고 했죠? 왜? 하늘의 태양이 화살에 맞고 지상으로 떨어져서 그 그 영혼이 우리 집 아이에게 깃들었던, 이게 천송강림사상이에요. 그게 뭐와 관련이 있느냐? 요 천문현상입니다. 요 천문현상.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몽골 샤머니즘 어워에 보면 화살이 거꾸로 꼽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은 우리나라한테도 있죠. 바로 예와 10개의 태양인가? 그거 산해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황제 제준이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떠서 뜨거우니까 얘한테 저 태양을 떨어뜨려 했더니 9개를 떨어뜨리고 하나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기 안 나오는구나. 우리 구이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이족을 얘기할 때는 구이족이에요. 9개. 그럼 왜 9개일까 하는 거예요. 12황국을 세운다 그러죠? 왜 12황국입니까? 황도 12궁. 태양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9개 민족이냐? 10개 중에 9개가 내려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내려냐? 화살 맞고. 이거 근데 진짜 화살 맞았다 해서 사람들이 화살 쏘면 그거는 바보인 거 아시죠? 이건 심볼리즘입니다. 천문학적 현상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천선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민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얘기지, 진짜 사람한테 화살을 쏘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화에 보면 이렇게 화살에 맞고 9개에 떨어지는 거, 화살에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천손강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손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졸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성. 이건 설명 기니까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또 루시퍼 나면 딱 으악한 사람들 많아요. 전혀 악마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레이디 가가의 비너스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시작할 때 레이디 가가가 이게 화살이 꼽혀서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화살이 꼽혀갖고 있는 형태로 시작해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그래서 레이디 가가 여기 보면 까만 날개를 달고 있어요. 왜? 까마귀니까. 화살 맞은 까마귀. 루시퍼. 이거는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악마의 의미와 전혀 달라요. 서양인들이 이걸 왜 악마라고 하느냐? 유목민족한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감정 때문에 악마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 영화에 나오는 사탄의 상징들은요, 우리 동양 유목민족한테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 늑대, 그 다음 마귀 할멈. 그 여자 샤먼 얘기하거든요. 마귀 할멈은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이 약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거 뭐예요? 한약입니다. 탕약인데, 서양인들이 그 당시에 탕약을 통해서 이 약을 만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상한 거 막 집어넣어갖고서 만드니까, 약효가 있어 해서 이게 악마의 약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약 만들 때 진해도 집어넣고, 녹용도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지. 저런 걸 먹는단 말이야?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서양 영화에 보면 무슨 개구리의 뒷다리, 낙타의 눈물, 이런 식으로 햇소리 하는데, 그거는 조제법을 몰라서 하는 거고, 한방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서양 사람들이 만든 왜곡이에요.